자, 이번 시간에는 왼쪽에 있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마스터캠으로 제품을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공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 같이 해서 CAD 파일을 먼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불러왔는데요. 자, 그러면 기계 선택을 먼저 해 놓을게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환경을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머신 형태에서 밀링에 3축 버티컬 기계를 선택을 해야 돼요. 기계는 자, 그리고 나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도면 분석을 하고 그래서 먼저 점검을 했죠. 1:1로 현측으로 그렸는지 치수 점검을 했습니다. 측정 메뉴를 이용해서 거리. 자, 도면상에서 전체 치수가 가로가 80이고요. 세로가 65였어요. 그래서 측정의 거리 들어가서 여기 있는 선과 선을 선택해서 사이 거리를 확인해 보니까 80. 그 다음에 위쪽 이선과 아래쪽 선을 선택해서 사이 거리는 65. 그 다음에 T는 우측면도에 있어요. 두께 22T. 그래서 이 라인이랑 점과 점을 이용을 했는데요. 자, 이럴 때는 델타 값을 보면 돼요. 수평 X축의 변화량 22. 자, 그 다음에 홀에 대한 정보. 자, 여기 있는 홀은 우측면도의 홀 2개는 5파이 홀이고요. 그 다음에 저면도에서 원형 포켓이 있는데 크기는 20파입니다. 그래서 측정의 요소 속성 원을 선택하니까 이 원의 크기는 지름이 20이고요. 반지름은 10. 우측면도에 있는 홀도 선택하니까 5파이. 그래서 지름 5가 됐죠. 이렇게 치수 점검을 해서 1:1로 그려졌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자, 우측면도 오른쪽 상단에 보면 등각도가 있습니다. 얘는 위에서 바라보는 걸 기준으로 해서 등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도 등각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닥, 저면을 기준으로 해서 등각도가 있어요. 위의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형상이 만들어져야 되고 바닥 기준으로 해서 형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 옆에 측면에 홀이 2개가 또 뚫려 있어요. 그러면 가공은 상단 가공, 그래서 바닥 가공, 세워서 측면 가공, 그래서 3가지로 분류를 해야 돼요. 자, 상단 가공은요, 평면도를 활용을 하면 되고, 그래서 얘를 뒤집어 놓고 바닥 가공을 할 때는 저면도를 활용을 하고요. 세워서 홀을 뚫을 때는 측면도를 활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도면을 분류 작업을 하겠습니다. 분류 작업. 자, 그래서 레벨을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레벨 관리자에 들어가니까 CAD에서 레이어로 설정되어 있는 게 외형선 레이어. 도형이 여기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섹션도는 해칭했는 부분은 단면선 레이어. 그래서 틀은 제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심 표식 레이어도 있고요. 중심선, 그 다음에 해칭 레이어 해서 CAD에서 레이어를 몇 개 썼냐면요. 레벨 번호가 11번까지 0번 레이어서부터 쭉 들어온 게 11번까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공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정의를 해서 레벨 정의부터 먼저 해 놓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 가공은 레벨 20번으로 번호 2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여기다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상단이니까 영어로 탑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에는 엔터, 상단 못따기 C 0.3으로 날카로운 모서리는 0.3으로 할 거예요. 정의하고 그 다음에 바닥은 30번에다가 버텀 그 다음에 31번에는 버텀 못따기 C 0.3으로 못따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0번에는 측면 홀 작업할 거 측면 가공 이렇게 이름 정의를 했어요. 탑은 20번 그 다음에 버텀은 30번 측면 사이드는 40번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요. 이름만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형이 제일 많은데 외형선 레벨이 5번이에요. 그래서 5번을 체크를 한 다음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보이넌이라고 되어 있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해제 안 보이게끔 20번에서부터 40번까지는 사용하는 건 20, 21, 30, 31, 40 이렇게 5개를 화면상에서 안 보이게끔 체크 표시를 해제 클릭해서 해제를 해 놨습니다. 먼저 내가 분류 작업할 거 레벨 이름 정의를 먼저 해놨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여기서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흰색. 자, 흰색은 바깥에 있는 여기 있는 도면의 틀 양식 그 다음에 해칭 그 다음에 절단선 이런 게 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여기 있는 피치원 중심 표시선 여기 있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울게요. 외형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우겠습니다. 자, 킹 마스크에 에서 색상 킹 마스크 색상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긴 컬러를 지금 3개 있는데 회색도 있었네요. 체크 컨트롤 키 누르고요. 빨간색도 체크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흰색이에요. 흰색도 체크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요. 지우기 펑션 키 F5를 눌러서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는 탑 쪽으로 보낼 거예요. 탑 평면도는 탑 레벨로. 자, 레벨 배경은요. 레벨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요. 레벨 지정. 그래서 레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레벨 변경이에요. 변경할 요소를 드래그해서 자, 윈도우의 셀렉션 툴바에서 기본은 내측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먼저 평면도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 엔터를 하시고요. 자, 작업 방법에는 레벨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될 위치는 체크 해제 현재
사용 레벨을 해제한 다음에 선택. 여기서 직접 20번을 입력해도 되고요. 또는 선택에 들어가서 너무 많이 정리했으면 탑이 20번입니다. 여기 선택을 하고요. 확인. 그래서 평면도에 있는 선택한 이 도형을 레벨 20번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화면 표시를 제가 해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화면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화면에 안 보이게끔 옮겨져 갔으니까 안 보이니까 해제가 됐어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레벨 변경. 레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변경할 요소. 참고로 이번엔 저면도 드래그해서 여기를 선택하면 다 저면도. 완료 엔터. 셀렉션 툴바에서 선택 완료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작업 방법에 레벨 이동을 하는데 위치는 선택에 들어가서 버텀 레벨 30번이죠. 30번 선택을 하고 확인. 그 다음에 확인을 해서 또 레벨 변경을 해놓고요. 요거는 측면 가공. 레벨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벨 변경합니다. 변경할 요소는 우측 면도를 선택을 하고요. 완료 엔터 하시고요. 작업 방법의 이동. 그 다음에 저장될 위치는 선택에 들어가서 40번이죠. 측면, 사이드. 그리고 확인합니다. 섹션도, 그 다음에 등각도는 없어도 되죠. 드래그해서 치울게요. 안 지워도 상관없고요. 지워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레벨.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레벨 관리자 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번호 20번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번 레벨에 있는 도형만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작업하면 표시 조건의 사용 레벨. 그러면 20번만 체크되고 나머지는 체크 해제됩니다. 그러면 20번이 얘가 되죠. 맞게 됐고. 자, 이번엔 30번 사용 레벨을 하니까 30번 레벨에는 저면도가 왔고, 그 다음에 40번 레벨은 에서 측면도가 왔습니다. 배치 작업은 이렇게 잘 됐네요. 자, 20번 레벨에 놔두고요. 사용 레벨만 해놓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공을 하는데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 요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원점을 할게요. 이 형상의 정가운데. 그래서 정가운데를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이 형상의 정가운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자, 와이어프레임 색상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제가 색상은 흰색으로 흰색 말고 노란색으로 정의를 일단 해놓을게요. 노란색. 그리고 확인. 자, 풀다운 메뉴에 보면 그리기에서 바운딩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기의 바운딩 박스. 이거 많이 봤죠? 재료 설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작물 설정에서 바운딩 박스가 있어요. 그리기에 바운딩 박스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리기 옆에 삼각형 클릭을 하시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바운딩 박스 그리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형상은 모든 형상, 지금 레벨 20번에는 평면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형상의 평면도 중에서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공작물을 그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릴 건데 그때 그래서 그리기 대상은 직선 원호를 그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중시점, 이 형상에 이 사각형의 정가운데 점이 그려지게끔. 그 다음에 소재 여유는 5mm고요. 그러면 편측에 x가 2.5 여유가 있어요. 2.5 입력하면 엔터하면 이렇게 오른쪽 2.5 왼쪽으로 2.5 y축도 마찬가지로 2.5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하나 생성을 해 놓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노란색 이 사각형이 나중에 재료로 소재로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 원점은 이 형상의 정가운데에서 점 하나 그려졌죠. 중심점. 정가운데 점이 그려졌는데 여기를 원점으로 갈게요. 그래서 원점으로 이동해 들어가서 마우스로 이 점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 배열.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색상 복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가공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못따기도 할 거예요. 날카로운 부위는 C0.3으로 못따기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럼 또 이것도 편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레벨을 아까 정의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탑 못따기. 자, 상단에 도형이 58개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어디요? 여기 탑 못따기 쪽으로도 카피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레벨 변경에 복사를 이용할 겁니다. 자, 창 닫고 레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레벨 변경이 되죠. 변경할 요소는 드래그해서 전체 다 선택을 하고요. 완료 엔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방법의 복사, 레벨 복사를 해놓고요. 위치는 해서 상단 못따기 21번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고 확인하시면 해서 카피가 됐어요. 카피 됐는지 확인은 마우스 왼쪽으로 레벨 글씨를 클릭하면 여기서 탑 못따기에도 도형 개수가 그대로 카피되어 있으니까 58개. 버텀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번에는 마우스로 레벨 번호 30번을 클릭한 다음에 작업하면 표시 조건에 사용 레벨만 클릭해 놓고요. 바텀만 표시되게끔 확인. 자동 배열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얘도 중심점이 필요한데 마침 얘는 이 원의 중심점 위치 지정이 가능하고요. 굳이 얘는 바운딩 박스는 탑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배치하겠습니다. 원점으로 이동 들어가서 이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원의 중심점이 이 사각형의 정센터가 맞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레벨 지정에 들어가서 탑이 보이게끔 체크를 한번 해보면 돼요. 노란색 빼고 그린색 부분이 여기랑 다시 숨기면 여기서 같은 위치가 될 겁니다. 좀 헷갈려 보이는데요. 아니면 위치를 확인해도 되고요. 측정의 위치, 이 끝점의 위치가 좌표가 마이너스 40, 80의 반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릭하면 X는 플러스 40, 요게 클릭해서 Y 값은 해서 65의 반 32.5, Y는 마이너스 32.5. 네, 정가운데가 맞네요.
레벨로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얘도 그래서 상단 못따기 레벨에 있는 것도 상단 못따기 버텀 못따기로 도용 요소를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카피를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레벨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벨 변경할 요소를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을 하고요. 완료 엔터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는데 어디로 복사하냐? 선택에 들어가서 버튼 못따기 31번의 쪽에다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확인. 카피가 됐는지 확인은요. 레벨 관리자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실행하면 개수 보면 하나 똑같이 버튼 못하기에도 카피가 됐죠. 배치도 끝났고요. 이제 가공은 이제 탑 기준으로 해서 먼저 상단 가공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레벨 20번 번호 선택하고 작업화면 표시 조건에 사용 레벨만 해놓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설정에 들어갈게요.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가운데가 원점이니까 상단 기준에서 가운데 그냥 디폴트로 놔두고요. 그 다음 소재 사이즈는 85, 65 입력해도 되고요. 그래서 대각 모서리로 해서 코너 노란색이 소재 외곽입니다. 대각 코너 정하면 85에 65 2차원 도형은 Z값은 안 들어가고요. 3차원 도형은 Z값이 입력이 됩니다. 자, T는 그래서 도면상에서는 20인데요. 제품의 T는 그래서 바이스 물림은 5mm 정도로 해서 그래서 충돌 도피 표면 가공 기준으로 해서 여유를 전체 8로 해서 T는 소재 T는 30T로 했죠. 그 다음에 소재 보기는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봐도 되는데요. 빔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여서 솔리드 형태로 보겠습니다. 확인. 등각 보기 그래픽 뷰에 입체로 해서 소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상단에서 페이스 커팅으로 1mm 날린다고 했어요. 정면 보기를 하면 소재 상단 이 소재가 위로 1mm Z축으로 올라가서 페이스 커트로 칠 거 양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재료 원점에서 Z에다가 1 주면 이 소재가 위로 1mm 올라가요. 확인.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페이스 커터로 1mm 날려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래픽 뷰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도 되고요. 아이콘을 이용해서 평면 보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레벨에 보면 지금 현재는 탑 레벨입니다. 자, 이제 가공 들어가기 전에 탑에서 가공 들어가기 전에 도형을 조금 편집 작업을 좀 할 건데요. 제가 외곽 이걸 날려줄 때 그래서 윤곽으로 외곽 쭉 돌려주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선 여기서는 조각 나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로. 세로 방향도 자세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조각 나 있습니다. 그러면 조각 나 있는 것은 하나로 연결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명령은 자, 여기 보면 여기 트림 자르기 확장 쪽에 가면 있어요. 여기 보면 옆에 2요소로 분할, 2요소로 분할 옆에 서브 메뉴 삼각형을 클릭해서 서브 메뉴를 띄우고 그 창에서 보면 도형 연결, 조인 명령이 있습니다. J 도형 연결에 들어가서 연결할 요소 여기 연결돼야 되고 여기에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완료 엔터해서
하나로 만들고 얘도 하나로 만들고 여기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근데 참고로 여기는 하나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왜? 나중에 포켓 가공할 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여긴 조각 나 있는 게 나아요. 참고로 여기 작업할 때도 여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바깥에만 외곽 돌릴 때만 연결해 놓고요. 자, 그러면 가공 경로 그룹이 1이 있는데요. 요거를 끝에 클릭해서 이름은 상단 가공이니까 탑으로 해 놓을게요. 탑.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 탑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 그룹에 새 가공 경로 그룹으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탑 아래쪽에다 만들어지고요. 이 끝을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해서 버텀이라고 만들고요. 위치는 얘랑 같은 위치가 돼서 버텀을 드래그해서 탑 쪽에 갖다 놓고 클릭하면요. 그래서 뒤로 이동을 해서 아래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탑 상단 가공, 탑 그룹, 그 다음 바닥 가공, 버튼 그룹, 측면 가공,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룹에 동일하게 새 가공 경로 그룹을 하나 만들고 끝부분을 1 있는 데를 클릭해서 이름을 측면 사이드라고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버텀 쪽에 놔두고 뒤로 이동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탑 그룹, 버튼 그룹, 사이드 그룹. 탑에서는 상단 가공, 버튼에서는 해서 저면도를 이용해서 바닥 가공, 뒤집어 놓고 실제 바닥을 위로 오게끔 뒤집어 놓고 가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측면도 사이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자, 탑을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이 있어요. 지금 사이드 쪽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툴패스를 생성하면 이쪽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드래그해서 탑 쪽으로 옮겨놔요. 그러면 이쪽 탑 그룹에서 이제 공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가공의 종류는 페이싱 가공. 먼저 1차. 그러면 이 부분 선택하겠습니다. 표면 가공을 클릭을 하시고요. 페이싱, 표면 가공. 그 다음에 이름 정의는 그냥 확인 또는 X자 누르셔도 되고요. 평형 가공할, 페이싱, 표면 가공할 도형을 제일 바깥에 있는 사각형을 잡아도 되고요. 이걸 이용해도 되고 또는 선택 취소해서 여기 있는 것을 이용해도 돼요. 요거 라인. 요걸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요걸 잡겠습니다. 요걸 잡아도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도형을 잡을게요. 나중에 공정을 복사해서 윤곽 가공할 때 활용해도 되니까 요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확인. 자, 가공의 종류, 가공 경로 형태는 지금 페이싱으로 선택했지만 제가 복사를 해놓고 윤곽 가공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포켓 가공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솔론밀로 가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싱 가공할 때는 바깥에 노란색 도형을 선택 안 하고 안에 걸 이용한 거는 나중에 카피해서 가공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 도형을 선택했습니다. 페이싱. 자, 그 다음에 공구. 자, 페이스 커터는 여기 보니까 Y축을 보니까 수평 방향으로 갔을 때 65요. 그러면 작은 거 80파이로 써도 충분하겠네요. 페이스 커터는.
공구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새 공구 생성에 들어가서 먼저 종류는 페이스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또는 여기서 탭에서 카테고리에서 공구 도형 정의를 클릭하셔도 돼요. 자, 페이스 커트의 직경은 80파이로 한다고 했어요. 80. 입력하니까 이게 그림이 이미지가 X자 표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두 번째 지름은 그래서 절삭 지름보다 큰 값이면 돼요. 그럼 80보다 크게끔 임의대로 90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상크 이런 거는 정확하게 입력을 안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지수는 요거 페이스 커터의 크기만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성 마무리로 들어가서 공구 번호는 1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는 4000rpm.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1500. Z축 이송 속도는 600으로 해 놓을게요. 복귀 속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만약을 위해서는 4000 빠르게 빠져나가게도 되고요. 8000 해도 되고, 그래서 최고 10,000까지 쓸 수도 있어요. 복귀 속도가 많으면 G00 속도죠. 빠르게 빠져나오게끔 적당한 값을 써줄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 조건에 따라서 사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G00로 빠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중요한 거는 회전수, 이송속도, Z축 이송속도 값만. 자, 그리고 끝내기를 했습니다. 홀더 정의는 따로 안 할 거고요. 카테고리에서 절삭 파라미터를 선택을 해서 절삭의 스타일에 보면 그래서 삼각형 클릭해서 원패스 한 번에 지나가게끔 선택을 해주고요. 자, 오버랩은 가로 방향만 110% 돼 있고요. 접근거리 진출은 혹시 짧아서 부딪힐 것 같다 할 때 여주면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값을 0. 공구 비율의 퍼센트를 써도 되고요. 값에다가 일단 0을 해볼게요. 그러면 0을 했을 때 여기에 부딪히는 것을 판단하고 나중에 접근거리. 만약에 여기서 부딪힌다? 그러면 접근거리를 바깥으로 빠질 거 값을 더 추가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공 각도는 수평이니까 0도. 그러면 절삭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쳐요. 개방형은 머신닝 센터가 그래서 개방형, 문이 있는 거,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개방형 같은 경우는 절삭이 회전이 시계 방향 돌면 칩이 내 앞으로 튑니다. 그래서 폐쇄형 문으로 있는 거는 상관없는데 만약 개방형이라면 칩이 내 앞으로 튀니까 기기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각도는 180도로 하면 돼요. 얘도 수평인데 영도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공해서 시계 방향 돌면 칩이 내 앞으로 튀지만은 그래서 개방형일 때 180도라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고요. 시계 방향 돌면 칩이 내가 앞이 아니고 기계 안쪽으로 이렇게 튑니다. 개방형일 때는 요거를 180도로 해놓는 게 나을 거예요. 칩이 내 앞으로 안 튀게끔. 그 다음에 바닥면 가공 여유는 따로 줄 필요 없고요. 채로.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는 1mm를 까는데 정삭 개념으로 두 번에 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깊이 가공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하고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재료상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50 높이에
이속 높이는 한 번만 치기 때문에 점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제해도 되고요. 그냥 놔둬도 점프가 발생 안 되면 이게 값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10으로 해놔도 되고요. 아예 해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입 높이는 5mm, 재료 상단은 플러스 1이 되고요. 가공 깊이는 절대값 제로. 상단 1에서 제로까지 1mm를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팅을 할 때 Z 원점은 윗면을 터치해서 아래쪽 1mm 낮은 점에 원점을 잡으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툴패스가 만들어졌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로 확인. 여기 부딪히는 것 같죠? 근데 학태에서 보니까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부딪혔다 가정을 하면 나는 조금 소재에서 약간 더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조건에 들어가서 여기에 접근거리를 한 2mm 띄우겠다 가정할게요. 너무 가깝다. 그래서 접근거리 2, 진출거리도 2mm 더 확장해서 가겠다. 2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툴패스 다시 재생성을 한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하고요. 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2mm 더 바깥쪽으로 뒤로 확장이 됐어요. 그때 접근거리를 쓰면 됩니다. 근데 굳이 2mm 확장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을 해서 페이스 커트로 쭉 윗면을 이렇게 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공구 엔더미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몇 파일을 쓸 건지 한번 볼게요. 포켓 가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의 폭은 40이고요. 40. 여기는 40입니다. 근데 단져 있는 데는 이 부분이 다리랑 여기의 깊이랑 여기의 깊이가 달라요. 등각도를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의 깊이랑 그 다음 또 여기서부터 여기의 깊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여기의 깊이가 좀 다릅니다. 단이 좀 층이 많이 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작업을 할 때 엔드밀이 여기 이 부분 가공할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의 폭이 얼마냐면 20mm예요. 20mm. 그러면 엔드밀이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이즈도 크지 않고요. 공구도 선정할 때 여기도 엔드밀이 이렇게 돌면서 가려면 좀 작은 공구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너알은 그래서 R값이 5R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R이니까 직경으로 하면 10이죠. 이론적으로 10으로 했을 때 윤곽으로 한 바퀴만 돌아도 이제 다 가공이 돼요. 그러면 10보다 작은 8파이 엔드밀로 가공을 해도 되겠네요, 요게. 근데 요게 따낼 때는 8파이로 했을 때는 요게는 R3이니까 작은 3이니까 6파이, 5파이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또 5파이로 하기에는 또 넓어지니까 그냥 8파이 엔드밀로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코너는 나중에 3R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엔드밀을 8파이를 쓸게요.
자, 경로 확인 창은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뷰 평면으로 놔두고요. 바깥에 테두리를 가공을 해서 편측이 2.5mm 남아있고요. 못하게 있는 이 부분 남아있는 외곽을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싱을 복사 다시 붙여넣기 하고요. 붙이기 복사 붙이기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의 종류 형태를 윤곽 가공으로, 그때 사용할 공구는 새로 추가해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해서 공구의 종류는 엔드밀, 도형정의 들어가서 8파이 엔드밀입니다. 8. 그 다음에 속성 마무리 그래서 공구 번호는 2번. 자, 절삭 조건은 회전수는 3000rpm에 자, 이송은요 1400으로 할게요. Z축 이송은 600. 복귀 속도는 만약을 위해서 빠르게 나가게끔 그냥 2000으로 해놓을게요. 근데 지공공으로 빠지면 이게 의미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끝내기 하고요. 절사 파라미터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정 형태는 컴퓨터, 모서리 절삭 형태는 안함, 측면 가공 여유는 외곽의 황삭이니까 0.2 여유를 주겠습니다. 참고로 공구에 들어가서 주성문의 황삭, 라핑의 R, 대문자 R만 써놓을게요. 첫 글자. 바닥 여유는 따로 안 줄 겁니다. 왜냐면 외곽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깊이 가공은 일단은 해제를 하고요. 이따가 판단할게요. 리드 인아웃, 진입 복귀 설정을 하는데요. 직선만 쓰겠습니다. 원호는 제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직선만 쓰는데, 참고로 직선에는 여기 못따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이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제 체인으로 여기서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못따기 값만큼 여기를 조금 더 연장이 돼야 돼요. 60%에서 그때 공구 직경 8파이에 대한 60%는 그래서 기본값 4.8입니다. 반올림에서 5로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못따기 값만큼 짧아졌어요. C10. 그러면 여기에다가 10을 더하면 더하기 그러면 15가 되겠네요. 첫 번째만 187.5%. 복귀는 가운데 눌러주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커져요. 근데 여기는 굳이 여기서 복귀는 빠져나가니까, 대각선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60% 쓸게요. 시작과 복귀는 뭐 달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서 안전 높이 그대로 되고요. 이송 높이는 여기서 쓸 거니까 절대값 10, 진입 높이는 절대값 5, 제로 상단은 페이스 커트로 날렸으니까 제로, 가공 깊이는 T가 22T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2.0.5 추가로 더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절삭률을 체크하고요.
첫 번째 ON으로 해놓고요. 확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성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시작은 여기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스타트 스텝의 S 깊이 마이너스 22.5까지 그 다음 S 절삭을 하면서 진입 S 외곽 쭉 돌고요. 자, 앞에는 못따기가 10이니까 공구는 8파이 엔드밀이고요. 그러면 대각선 거리는 여기서 미절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절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는 공구 직경보다 폭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얼마인지. 측정의 거리 이 끝점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를 대각선 거리를 확인하니까 10.607이에요. 8파이 엔드미니까 여기 코너가 남습니다. 공구 직경보다 절삭폭이 넓은 데서 작업하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이제 절삭량은 여기는 폭이 작아요. 자, 이쪽에 지나갈 때 절삭량 단면적을 구해보면 그래서 폭 2.5에 곱하기 깊이 22 0.5는 버릴게요. 22 계산을 해보니까 단면적은 55입니다. 이쪽 지나갈 땐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각선 지나갈 땐 양이 많아져요. 대각선 지나갈 때 양이 많아집니다. 만약에 이게 못따기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냥 깊이 가공 안 하고요. 그냥 한 번에 쭉 가공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차피 미절삭이 생기니까 처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 미절삭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한 군데랑 여기 한 군데 두 군데만 생겨요. 자, 이럴 때는 그래서 측면 가공은 쓰지 않고요. 요거를 아까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측정하니까 그래서 10점 얼마 나왔었죠? 다시 측정의 거리 보니까 이 끝점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가 10점에서 607입니다. 10.6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그리는데 한 번에 못 지나가니까 두 번 지나가게끔. 자, 그러면 요거를 이 거리를 10.6을 나누기 2 하면 여기 두 번 지나가야 되니까 나누기 2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라인을 옵셋을 해서 간격 띄우기 하겠습니다. 자, 이동 툴바에 보면 그래서 이동의 윤곽 옵셋 옆에 삼각형을 클릭해서 서브 메뉴를 띄우고 이동의 옵셋을 합니다. 작업 방법의 복사로 하고요. 옵셋 거리는 아까 그래서 10.6의 반 그러면 5.3이 되네요. 그리고 대상 도형 선택하고요. 옵셋될 위치 여기 위쪽 방향으로 클릭 하나 카피해 놓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옵셋을 합니다. 그러면 미세작 처리하기 위해 있는 도형을 요거를 생성했는데 요걸 활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미절삭을 없애기 위해서
자, 2번 공정에 도형에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또는 가공 조건에 보면 여기 있는 도형이 있어요. 도형 선택 아이콘, 체인 선택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체인 관리자 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체인 추가해주면 돼요. 어떤 거? 요 라인. 그래서 하살표 방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야지만 왼쪽에 공구 지나가면 여기가 깎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진행 방향의 공구 왼쪽이니까 여기가 깎이겠죠. 절사. 이렇게 미절삭 처리 경로를 2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가공을 하는데요. 순서는 체인 먼저 이를 가공을 하면 결과는 미절삭은 처리가 되는데 처음 여기 지나갈 때 부하가 100% 걸려요. 그래서 여길 먼저 바깥을 먼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인 1을 드래그해서 옮겨 놓습니다. 체인 2 여길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체인 3 여길 쳐내고 그 다음 체인 1로 외곽 돌려주면 여기 어느 정도 깎였으니까 여기는 부하가 많이 안 걸리겠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요. 재생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전부 선택, 탑 그룹을 선택을 하고요.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아이소메트릭 입체 등각으로 놔두고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 칼라 루프를 선택을 하고요. 속도는 조금 천천히 플레이 버튼에서 페이스 커팅 치고 그 다음에 엔드밀로 요게 바깥에 이쪽에도 먼저 쳐냅니다. 먼저. 그리고 2번 지나갈 때 여기 이제 마지막 체인입니다. 여기는 100% 부하가 아니겠죠? 1차 가공이 됐으니까 여기는 5mm 간격이니까 그래서 양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외곽. 미절삭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추가 선을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 도형을 체인으로 추가해줘도 미절삭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